자, 미국 취업을 위해서 이 세 가지입니다. 뭐 우리가 취업이죠, 취업. 취업은 개인이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, 기업이 나를 뽑아줘야 될 것이고, 기업 매칭이 돼야 될 것이고, 그리고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있으시면 되겠죠. 자, 신분을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? 그죠? 뭐 H1을 하든지, 아니면 영주권을 하든지, F1으로 가서 뭐 OPT를 받든지, 신분 해결이 됐다는 가정하에, 개인 능력은 미국 취업에 적합한 개인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. 예. 한국식 사고방식은 완전히 없애고 미국 취업에 적합한 개인 능력을 기르시기 시작하시는 게 미국 취업의 시작이시고, 여기에 영어가 들어가느냐?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아예 영어는 포기하시느라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유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보잖아요. 유학생들. 그러니까 유학생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미국에서 2년에서 CC에서 뭐 트랜스퍼에서도 아무튼 4년은 영어로 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. 그런 친구들의 절반 이상은 미국 회사로 리퍼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에요. 미국 회사에 리퍼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, 내가 회사로 들어가면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상태잖아요. 그러면 커스터머가 나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커스터머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내 보스가 나한테 일을 시킬 때 내가 내 보스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.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이제 이게 높은 거죠. 높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메일 얼마나 잘 쓰고 뭐 못 쓰고 이거는 둘째치고, 그러니까 인터뷰 때 뭐 우리처럼 뭐 5분, 10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? 대기업 공채 들어가면 여기 쭈루룩 상무님, 전무님 앉으시고 여기 5명, 6명 앉아가지고 그룹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. 한 명씩 물어보고. 근데 미국은 그런 인터뷰 없거든요. 보통 근데 그런 인터뷰가 하는 경우 있어요. 뭐 13시간 인터뷰,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 이제 그룹 인터뷰 하지만, 보통 우리가 진행하는 인터뷰 대부분의 회사들은요, 나와 직접 일하게 될 내 바로 위에 보스가 나를 인터뷰를 합니다. 그래서 얘도 오늘 지금 10시까지 일하다가 10시 인터뷰네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의 인터뷰를 해요.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걸 알게 돼요. 그러니까 영어 실력도 당연히 알게 되고, 뭐 얘의 어떤 가치관도 알게 되고,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보통 기본으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그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되셔야 된다는 거죠. 일단 들어가시고 나면은 괜찮아요. 들어가시고 나면은 한국 사람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셔가지고 영어가 안 되면은 다른 걸로도 많이 이렇게 커버를 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꼭 영어만이 아니라 그 미국 취업에 적합한 능력을 기르자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? 기업이 매칭이 돼야 되죠. 기업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, 자, 미국은요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공채라는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전부 다 대부분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아요. 물론 여기서 경력이 IT 쪽에 많이 있으신 분들,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경력을 일부 인정해주는 미국 회사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지상사 쪽으로 가시게 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뭔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으시면 또 몇 년 정도 인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거의 인정 안 됩니다. 거의 인정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은, 방글라데시에서 취업을 오는 친구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회사에서 몇 년 일했다. 이거를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인정을 해줄까요? 거의 인정 안 해주죠. 아주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면은.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력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일했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, 이제 대부분 다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신다는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, 큰 기업들은 어떻다고요? 큰 기업들은, 500대 기업들은 거의 90%가 대학생들을 채용을 한다는 거죠. 캠퍼스 리크루터라고 하는 잡이 있고, 캠퍼스 리크루터가 대학으로 직접 가서 3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을 인터뷰를 하고, 3학년 2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3개월 동안 채용을 해가지고 인턴십 CPT를 시켜보고, 거기서 인턴십이 끝나면은 한 30, 40% 정도, 뭐 많은 경우에 40, 50% 정도한테 풀타임 오퍼를 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4학년이 되는 순간에 나는 어느 회사로 갈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. 오퍼를 받은 친구들은. 그 학생들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다른 회사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이력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, 내가 뭐 골드만삭스에서 인턴을 냈고 풀타임 오퍼를 받았다. 그런데 뭐 모건 스탠리에서 오퍼가 오면은 내가 거기도 한번 가볼 만하다.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.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대학교를 갈 게 전부 다 아니시니까, 그러면은 캠퍼스 리크루터를 통한 취업은 불가능하고,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? 결국은 소개로 들어가시는 거죠. 네트워크를 통해서. 근데 한국 같으면 무슨 네트워크가 있을까요? 뭐 우리 형님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. 뭐 사촌, 팔촌, 뭐 친구, 동창, 뭐 친척 많은데, 미국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애들은 이게 많이 있죠, 네트워크가. 근데 우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는 포털 사이트, 우리나라도 여기 잡코리아나 사람인이 있듯이 미국도 뭐 이런 몬스터나 커리어빌더나 이런 그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.
거기에 이제 레주메를 보내본단 말이에요. 연락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포털 사이트는 전부 다 경력직들만을 뽑아요. 엔트리는 뽑지 않습니다. 왜? 미국은 엔트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크루팅을 통해서 캠퍼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예 뽑질 않아요. 신입사원을. 어떤 사람들 뽑냐면은 그거죠.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회사 CEO의 가장 친한 친구야. 그러면 CEO 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백이 굉장히 자기는 자랑스러워해요. 우리는 낙하산이라고 해서 되게 약간 뭐 안 좋게 보는데 우리는 누구 추천으로 들어왔다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이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우세요. 이걸 언제 이용하시면 좋냐면 2년에서 3년 경력을 쌓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올려놓으면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이 옵니다. 예.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엔트리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엔트리로 들어가기가 경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.